자, 집합부터 우리가 6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또 그래 볼까? 자, 집합. 집합이란 무엇인가? 집합은 뭘까? 우리 집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들어본 적이 있을까? 그쵸? 언제? 모여있는 거 우리 집합하자 하잖아, 그치? 즉 말 그대로 수학에서 집합도 모여있는 걸 우리 집합이라 그래. 근데 어떻게 모여있는 거냐면 우리가 확실히 즉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의 학생들의 모임 이런 것들 또는 170 키가 170 이상의 학생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집합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의 모임 돼 안 돼? 돼요? 안 되죠. 그 누가 되는데? 에이 넌 안 되지. 왜 돼? 왜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도 돼. 가장 잘하는 학생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 그럼 뭐? 가장 잘하는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 1등밖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돼. 가장에 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집합이 될 수 있다. 기준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도 느끼는 게 다르다. 어떻게 달라? 가장 높은 산 마찬가지 가장 높은 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집합이 될 수 있어. 가장이 들어가면 알겠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그냥 높은 산들 또는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런 건 다 안 된다는 거. 주관적인 들어가는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집합을 이루는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170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 있어. 그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나니까 A라고 해볼게. A는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 자 정지훈. 지훈이는 여기 속할까 안 속할까? 속해요. 속해. 즉 다시 말하면 원소가 즉 집합에 속한다고 했을 때 A 집합의 원소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 A 집합에 있는 거면은 이 대상이면은 우리가 포함된다. 근데 만약에 포함이 안 돼. 허예준 포함돼 안 돼. 포함돼 안 돼.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A에 얘 중에 포함 안 돼. 그러면 얘네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 알겠죠? 선아 왜?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에서 원소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A를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는 원소가 돼요 안 돼요? 이 원소 돼. 그래서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근데 3은 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즉 A 집합에 3은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수학에서는 보통 맞다 아니다 할 때 아니다라는 표시는 보통 기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만 그어서 표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집합과 원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 자 그러면 이 집합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현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 자, 얘네를 보면은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집합을
집합에 속한 원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나열했다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A는 어떤 집합이라고 해볼까? 자, 2의 배수 한 자릿수. 자, 요거라고 우리가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우리가 A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원소를 쭉 쓰면 돼. 2의 배수 한 자리 뭐 있어? 지훈아, 뭐 있어? 2, 2, 4, 4, 6, 6, 8. 8. 자,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전부 다 나열한 걸 가지고 우리 원소 나열법. 그런데 집합을 표기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얘네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소괄호, 대괄호 쓰면 안 돼. 집합은 무조건 중괄호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그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전부 다 빠짐없이 전부 다 쓴 거를 우리 원소 나열법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뭐냐? 우리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나타낸다는 거야. 원소를 쭉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다 쓸 수 없거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쓰느냐? x가 x는 한 자리 짝수. 자,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써서 나타내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기호들이 다 보여. 요 발을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x는 뭐냐? 원소의 형태를 나타내. 그리고 뒤에 있는 x 바 뒤에 있는 요것들은 조건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x의 조건이 한 자리 짝수다. 근데 그때 원소 형태는 x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즉 x가 한 자리 짝수니까 2, 4, 6, 8이야.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게 A 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자 2n 있고 여기에서 조건 n은 4 이하의 자연수.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있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됐을 때 얘네들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n은 4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4개가 될 수 있어.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형태를 보니까 이 n이래. 이 n을 그냥 그대로 1, 2, 3, 4를 쓰는 게 아니라 원소의 형태가 2 곱하기 n의 꼴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n이 1, 2, 3, 4니까 거기다 2를 곱한 거 2, 4, 6, 8 요게 지금 원소 나열법인 거고 요게 조건제시법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중요한 거는 요 원소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x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들도 종종 나와. 그래서 이 원소의 형태를 잘 보시고 우리가 원소를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말하면 얘네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집합을 그림으로. 즉 A라는 집합이 있어. 얘네를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뭉쳐서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 있는 원소가 뭐였었어요? 2, 4, 6, 8. 그래서 이게를 2, 4, 6, 8 이거 나타내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인 거야. 알겠죠? 지금은 집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만 집합이 두 개면 B 마찬가지 2, 4, 6, 8 적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같은 경우니까 얘는 제외하고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얘네는 10, 12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됐나요? 이런 게 집합이다.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았으면 이 집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집합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즉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 뭐 많긴 하겠지만 뭐 100개가 될 수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고 10,000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네를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유한집합이라고 불러. 개수가 유한계라는 얘기야. 즉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 즉 우리가 셀 수 있다라는 거죠. 만 개든 천 개든 또는 100만 개든 셀 수만 있으면 우선 얘는 유한계야. 유한집합이야. 근데 무한집합은 얘네는 원소의 개수가 즉 원소가 셀 수 없어. 무한계야. 너무 많아. 그러면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 원소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집합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얘네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이거를 우리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집합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됐나요? 근데 우리가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상관없지만 공집합은 자주 나오는데 매번 공집합을 이렇게 쓰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얘네는 이렇게 나타내. 요거는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얘 그리스 문자인데 파이.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 문자 맞나? 이렇게 파이. 요 파이랑 또 다른 파이인 거. 하지만 얘네는 공집합이란 뜻으로 갖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그냥 일종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이 3개로 나눠진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이 집합은 원소가 100개입니다 또는 10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은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말로 많이 배웠어. 직사각형의 넓이, 모서리, 기억, 니은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되면서 어떻게 했어? 점차 하나씩 기호화시켜서 나타내.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얘네를 직접 글로 쓰는 것보다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게 맞을 텐데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마찬가지 기호로 써서 나타낼 거야. 즉 여기서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4개야. 하나, 둘, 셋, 4개. 그쵸?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4개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원소의 개수. 즉, 넘버의 약자, n을 쓰는 건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몇 개? 4개니까 얘는 4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괄호 안에는 집합을 쓰는 거.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야. 얘는 몇 개일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는 다 0개야. 아까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댔잖아. 그치? 근데 자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몇 개일까? 정원아 몇 개일까? 얘는 1개야. 왜냐면 똑같이 파이라는 문자가 들어갔지만 즉 공집합이 들어갔지만 얘는 그냥 공집합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원소가 1개다.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소는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소로 하기도 하고 또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C라는 집합을 봤을 때 얘네는 A와 B라는 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원소가 반드시 원소의 형태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런 형태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원소가 없는 게 아니라 원소가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다. 오케이? 이해돼요? 요거 많이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자, 그럼 얘는 몇일까? 하나? 0? 하나? 채령아 얘는 몇일까?
수가 여기는 몇일까? 자, 이거는 많이 헷갈려 애들이 0 아니면 1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까 선생님 뭐랬어? 얘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는 반드시 뭐만 와야 된다? 집합만 와야 된다. 근데 0은 집합이에요? 아니야. 애초에 얘네 식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요건 값은 우리가 알 수 없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집합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는 원소가 몇 개? 1 때는 하나가 되는 거죠. 0이라는 원소 한 개. 알겠어요? 요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야. 부분 집합하면서.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포함 관계를 자세히 나타내는 것은 다르게 나타내는 것은 이런 거 나올 건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선 여기까지 원소는 이렇게 집합이랑 원소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됐나요? 혹시 질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서은아, 질문 없어요? 표정이 질문 있어 보이는데?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집합이 알아봤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 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집합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즉 우리가 어떤 집합 A와 C가 있어요. C는 요거랑 다른 거랑 합시다. D로 합시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D라는 집합이 있어. 얘네가 즉 잠깐만. 기호부터 쓰는 게 아니라 부분 집합이라 하면은 D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예를 들면은 D라는 집합의 원소가 자 2랑 4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D에는 2랑 4가 있는데 그게 A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럼 이때 우리는 이 D를 가지고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A의 일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D는 A에 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이렇게 속한다고 배웠을 때 아까 우리 원소의 기호랑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 원소는 우리가 이거 3개짜리 이게 원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2개짜리는 집합이 포함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알지? 이때 보면 안 돼. 이게 부분 집합입니다. 알겠죠? 근데 부분 집합은 우리가 B도 A의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어. 왜? B도 보니까 2, 4, 6, 8 전부 다 A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마찬가지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는 거야. 같아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 한다. 그러면 다시 A가 B에도 얘도 그럼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즉 이런 관계가 있을 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원소가 전부 다 똑같이 갖고 있을 때 같은 집합이라 한다는 얘기야. 그냥 기호로 알아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분 집합 중에서도 우리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진 부분 집합이라 하면 뭐냐? 진짜 부분 집합. 똑같은 거 말고 진짜 일부분인 부분 집합이 어떤 거냐? 즉 다시 말하면 얘네는 무슨 뜻이냐면 B가 어떤 집합이 A에 포함이 될 건데 이때 D는 A가 아니면 얘네는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진부분 집합 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부분 집합에는 우리 공집합 얘네는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항상 성립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부분집합.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에 즉 집합에 우리 그럼 뒤에 나오구나. 연습하시니까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 보고 우선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왜? 잠깐 둘이만 속삭여. 셋이 했어? 왜 셋이 속삭여? 아니 얘 둘이 잘 빼네 바로. 자, 읽어봅시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시연아 1번 앉은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돼. 왜? 1번 같은 경우는 앉은 키가 크다는 건 몇인지 몰라. 그냥 대략적으로 크다고만 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없고 2번 0.1에 가까운 소수 합이나 돼야 안 돼요? 얘 돼야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3번 소리가 맑은 악기의 모임 지민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 이제 맑다는 거는 우리가 주관적이니까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죠. 3번 안 되고 4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모임 성원아 될까 안 될까? 돼요. 맞아. 국립공원 뭐 있어? 지리산. 지리산 국립공원. 백두산 국립공원 아니요. 한라산. 뭐 여러 가지 국립공원들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립공원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 그럼 얘네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달리기 잘하는 학생 모임 안 되죠 얘도? 1등만 모아서 할 수 있잖아. 가장 잘하는 학생의 모임이면 되는 거고 잘한다는 기준이 뭔데? 빠른 게 기준이 뭔데?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5번 다음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바꿔서 나타내버려요. 자 5번 볼게요. 5번은 A라는 집합이 원소가 뭐가 있느냐 1, 2, 4, 8, 16. 자 그러면 이 원소의 특성부터 알아봐야 돼. 1, 2, 4, 8, 16 뭔데? 뭐의 약수? 16의 약수 또는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쓰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16의 약수. 얘네는 보니까 전부 다 16의 약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A라는 집합은 우리가 X는 어떻게 생겼다? 16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약수라고 하는 개념은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자연수 범위에서만 다뤘어. 그쵸?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수 범위까지 나온단 말이야. 즉 16의 약수라고 하면은 1, 2, 4, 8, 16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까지 돼.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양의 수만이니까 양의 약수라고 표현을 해야 돼. 알겠죠?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거는 2번이 되겠네. 됐죠? 또는 얘네를 조금 더 다르게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A는 2의 거듭제곱. 그래서 N은 1부터가 안 되는구나. N 거듭제곱 쓰면 안 되겠네. 이거 아직 짓을 안 배웠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멀리 갔네. 5번. 됐죠? 그다음 9번. 다음 페이지 넘겨서 9번 보시면 다음 중 유한 집합인 것은 유한 집합이라 하면 정원아 원소가 몇 개? 유한계. 즉 우리가 몇 개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1번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5의 배수인데 5의 배수 몇 개인지 알아? 몰라. 그 얘는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인 거죠. 그 다음 2번 x바 x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래. 예준아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몇 개? 17. 어? 17. 17. 유한집합이네? 네. 틀렸죠? 7을 나눌 수 있는 수가 아니라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하나 잘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수학이지만 한글을 잘 알아야 돼. 7을 나눌 수 있는 수가 아니라 7로 나눌 수 있는 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얘는 7의 배수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지. 그치? 7의 배수는 안 되죠. 무한집합이니까. 3번은요. x바 x는 2의 거듭제곱이네요. 2의 n제곱. 근데 n이 자연수래. 태양돼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 2의 거듭제곱, 즉 x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도 안 된다. 무한집합이죠. 4번 x바 x 제곱은 1. 자, 4번 보시면 얘네 집합이 x가 x 제곱은 1을 만족하는 x는 실수래요. 자, 여기가 지금 조건이야. 뒤에 붙은 게. 그럼 x 제곱이 1인 거는 뭐 있어? x 1. 1하고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하고. 즉 이렇게 두 개가 전부 다 실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 즉 다시 말하면 이 집합은 원소 나열법을 나타냈을 때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니까 이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5번은 절대값이 2보다 커. 정수래. 우선 양의 정수만 봐도 2보다 큰 거 엄청 많아. 3, 4, 5, 6, 7, 8, 9, 10 해서 쭉. 그치? 얘도 무한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한집합인 것은 4번이다. 다음 12번. 시간이 되게 금방 가는구나. 쉬는 시간 같아요. 우선은 상황 보고. 어디까지 나와? 오늘 진도 계획이 보니까 지금 1단원만이 아니라 2단원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2단원 다는 아니고 아니 너무 어려워요. 어디까지였더라? 아니 수상 숙제가 너무 많아. 2단 24페이지 33번까지야. 얘네 총 합치한 100문제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얘기한 거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그게 지금 시험 대비 전까지 4주밖에 없어. 그렇죠? 조금 빡셀 수 있어.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한 10문제씩만이라도 주말에 시간 더 많으니까 조금 더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풀라고 하면은 우리가 풀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개념 이해가 조금 더딜 수는 있지. 이해했을 때 빨리 풀어봐야지 그게 조금 더 오래 갈 거니까. 알겠죠? 자꾸 쉬는 소리를 해. 아니 너무 많아요. 오늘 일본에 오세요. 수상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한 100문제다. 아니야 100문제 안 돼. 100문제예요. 근데 어디 나가 100문제 안 되는데? 돼요. 밀린 것까지 합치면 200문제예요. 왜 밀려 그니까? 밀릴 수밖에 밀릴 수밖에 없죠. 에이, 열심히 안 한 거지. 한 번에 아니, 숙제 다- 어떻게 다 140문제를 풀어요? 근데 한 번에 풀라고 안 했는데? 그럼 밀린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밀리는 오케이 밀린 거 빼줄게. 대신에 앞으로 밀린 거 내가 신경 안 써. 그것까지 다 해야 돼. 신경 안 쓴다고. 진짜요? 앞으로 밀리지 말라고. 아 네. 어? 열심히 해야죠. 밀린 거에 대해서 이제 너의 잘못인 거야. 알겠지? 내신 대비 쌓여 있어 밀릴 수밖에 없어. 내신 대비 딴 범인. 일단 착하지. 나왔어. 범위. 아니가. 거미 그만하면 안 돼. 왜 이게 범인이에요? 그거 나도 몰라. 아 나와서 나왔어. 이게 막 거의 들여. 마쌤 대표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사진 있잖아요. 그 휴지 붙인다 고등학교. 말씀드려. 네? 선생님 마음대로 쓸 수 없지. 수사권이 있는데. 조선거.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2번 볼게요. 아. 자, 12번은 A라는 집합은 지금 뭐야? 아니. x가 x는 자 3n 플러스 1이고 그때 n은 3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B 집합은
x 바 x는 아또 탁거려 누구요? 어? 엄지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네. 들렸어요. 내가 모를 것 같지? 그걸 가르쳐. 어떻게 들으신 거? 어제부터 귀가 좋으시네요. 저 어제 아파가지고 이러고 살짝 어렵습니다. 자, 서로소인 한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자, 그다음 C. 자, C는 x 바 x는 자, i의 거듭제곱. 이때 n은 자연수고요. 그리고 i는 우리가 배웠죠. 루트 마이너스 1, 즉 허수고요. 자, 요걸 때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c의 원소의 개수. 자, 얘를 구하래. 먼저 원소의 개수부터 나타내려면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봐야겠네, 그쵸? 자, a 집합부터 봅시다. a 집합은 우리가 n이 3 이하의 자연수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x 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x니까. 됐나요? 그러면 1일 때 얼마? 4. 자, n이 2일 때는 7. n이 3일 때는 10. 자, 요렇게까지 3개. 왜냐면 x가 3n 플러스 1이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 3과 서로소인 한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어. 3과 서로소. 민정아, 서로소 뭐예요? 서로 서로소야? 네. 서로소 뭐야? 아 그럼 17. 아 그러니까 7이면은 17 그리고 뭐 5면 15. 그건 소수고. 서로소 뭐예요? 그 서로 하나인 거. 뭐 하나? 그거요. 그러니까 자기 둘이 있고 그 사이 하는 거. 어? 서로 그냥 서로 말 있는 거고 진짜. 진이랑 서로소 뭐예요? 오 반대. 부반대? 서로서 그거잖아. 뭐하네. 윤서야. 약수가 서로소 한 개. 뭐예요? 약수가 한 개. 아니 윤서야. 네? 서로소 뭐예요? 아는 사람 없어? 약수가 겹치지 않아. 약수가 겹치지 않는 거. 그래. 그치? 제가 말했잖아요. 약수가 한 개. 서로 있는 약수가 거. 한 개씩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 서로 하나 있다. 저거 서로 있다. 아, 쟤네도 몰라요. 예전에 스토리잖아요. 몰라요. 스토리잖아요. 1 빼고 그치? 공약 쉽게 말하면은 공약수잖아, 그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어? 그러니까 그럼 제 말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서로 있는 거. 어떻게 그게 같은 말이지? 이게 N 틀렸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건. 약수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는 1은 약수 한 개잖아. 2는 약수가 두 개잖아. 실은 약속 여기요. 7은 약수가 두 개죠. 아 하나인 거. 하나인 거 1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얘가 이긴 거고 서로서는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 1밖에 없는 거. 네, 그런 게 어딨어요. 2랑 3 공약수 몇인데? 1, 2, 3. 공약수 3. 네? 2랑 3. 이제 기도 안 들려? 1, 2, 3. 1, 2, 1, 3. 공약수 뭐야? 1. 1이잖아. 어허. 아, 오. 아, 공약수도 몰랐어? 알아? 공약수까지 아는데 서로 몰랐어요. 그 뜻이구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우리는 서로서로 하는 거잖아. 왜? 약수는 반드시 전부 다 1은 갖고 있잖아. 그래서 아예 없을 수는 없어. 하지만 1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없을 수는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서로서라고 하고. 마찬가지 이제 뒤에서 집합 연습하면서 집합에서도 서로서가 나올 건데 그 집합에서 서로서는 공약수가 없는 거야. 즉 공통인 원소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3은 배수도 하면 아닌 거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치, 3의 배수가 아닌 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3과 서로서니까. 그럼 뭐야? 1, 2, 1도 돼요? 4, 1 서로서잖아. 맞네. 공약수 1밖에 없으니까. 서로서라 찾는 거는 걔 배수가 아닌 거 찾아주면 돼. 네. 알겠죠? 단 소수일 때만. 6과 서로서라 하면 어떻게 돼?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1, 2, 4, 그렇지. 5, 7, 8, 9 안 되고 10인데 10은 한 자리가 아니죠? 여기까지. C 집합은 I 허수의 거듭제곱이야. 우리 허수의 거듭제곱은 우리 몇 개가 반복된다 그랬어? 4개. 4개. 어떤 거? 4개.
이게 어떤 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 그렇지. i의 1제곱은 i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4제곱은 예. 1. 그리고 5제곱은 다시 i. 순서대로 순환되니까 요 4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NA는 몇 개? 3개. 3개. NB는 6개. 6개. NC는 4개. 여기서 됐죠? 이게 떨어졌어요. 알아. 이제 몽상이라서 이거 안 쓰는 거야. 자, 다음 17번. 자, 17번 보시면 집합 A는 보니까 0과 1과 2 원소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때 집합 X라는 거를 보니까 얘는 조건질식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건질식법에서 원소의 형태는 EA-B의 형태래요. 그리고 그때 A는 A의 원소고 마찬가지 B도 A의 원소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때 이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 말은 A와 B는 전부 다 이 A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야. X의 원소는. 즉, 둘 다 우선 0, 0일 때부터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돼. 근데 간혹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 A와 B는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같아도 되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A가 0이고 B도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EA-B는 0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원소가 하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일 때 그러면 EA-B는 0-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네는 하나씩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원소 형태. 알겠죠? 자, A가 0이고 B가 2야. 그러면 EA-B의 값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일 때는 다 구했으니까 A가 1일 때 B가 0이면 몇이냐? EA-B는 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1일 때는 EA-B의 값을 2-1이니까 1. A가 1이고 B가 2일 때는 EA-B가 2-2니까 0이 돼요. 마지막 이제 A가 2일 때 값을 구해보면은 B가 0일 때부터 EA-B는 얼마? A가 2니까 얘는 4죠. 그 다음에 A가 2, B가 0, B가 이번에는 1일 때 구해보면 EA-B는 4-1이니까 얘는 3일을 뽑으려. 진짜 마지막으로 A가 2, B가 2일 때는 EA-B가 자 2가 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를 전부 다 구해줘야 돼. 그러면 X라는 집합의 원소를 구해보니까 우선은 작은 것도 쓸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0 똑같이 두 번 중복돼 있어. 그치? 그러면 두 번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쓰면 돼. 중복된 것들은. 그래서 1, 2, 3, 4까지 이렇게 원소를 준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됐죠? 따라서 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면 다 더하면 되죠? 따라서 얼마? 1을 더하면 없어지겠죠? 7. 응. 이쪽 이두 개, 두 개면 하나만 쓰는 거예요? 두 개만 하나 쓴다. 아 그래요? 이거 언제 다 보여요? 어? 언제 다 보여요?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언제 다 보여요? 뭐 얼마 안 걸리잖아. 9%밖에 안 되는데 뭐.
뭐 만약에 이거 구하는 게 막 20 몇 개, 막 40 몇 개 이게 나오진 않아. 지금처럼 10개 미만으로 나올까? 많이 나와봤자 10 몇 개야. 근데 그렇게 10 몇 개까지는 어차피 걔네들도 다 노가다라서 그 정도까지 잘 안 나올 거고 많이 나와봐야 지금처럼 한 자리. 21번. 자, 지금 이 문제는 약간 한전이 잠깐 얘기했던 거. 자, 집합 A를 보니까 A에는 A를 원수로 갖는 집합이 원소고요. 그 다음에 B랑 C. 자, 이렇게 얘네는 원소를 가지고 있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집합 A, 원소 A. 얘네가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했어. 맞아, 틀려? 야, 얘는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뭐냐면은 이거 전체가 원소야. 원소 하나, 그 다음 B 하나, C 하나. 근데 얘는 원소가 없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아니라 자, 얘가 원소인데 얘가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집합 기호가 있어서 얘네들은 집합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얘는 집합이 아니라 지금 걔가 원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B. 집합 B가 A의 원소입니다. B는 집합 기호 없잖아, 그렇지? 그 마찬가지 얘도 틀린 거죠. 만약에 바르게 고쳐 쓴다면 집합 기호를 썼다는 것은 얘네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B가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잘 보고 집합의 원소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집합 기호가 있는 거 자체가 원소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얘는 원소 기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굳이 집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쓰고 집합이 포함됩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지. 알겠죠? 이게 처음에 많이 헷갈릴 거야. 지금도 헷갈리지? 아니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잘 보셔야 돼.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나마 전부 다 다른 원소니까 그나마 덜 헷갈릴 건데 나중에 자 이렇게 있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 이때는 얘네가 A의 원소입니다. 부분집합입니다. 이것도 맞고 얘가 A의 원소입니다. 이것도 맞아. 왜냐면 얘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원소로 표현한 거고 얘는 이 원소를 갖는 집합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중복으로 나온 경우는 더 헷갈릴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자, 3번 봐볼게요. 3번은 A, B, C. 자, 얘는 이 부분 집합인데 A의 원소입니다라고 썼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죠. 우선 첫 번째로 집합 기호가 들어갔다는 것은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면 돼. 마찬가지 집합 기호가 있다는 것은 B를 원소로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돼. 마찬가지 얘는 집합이 없어. 그냥 A가 원소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돼. 알겠죠? 근데 집합 기호가 있는데 A, B, C가 원소로 있느냐? B랑 C는 원소로 갖고 있지만 A는 원소가 없어. 그렇죠? 집합 A가 얘네는 원소로 있는 거지. 그 얘는 틀린 거지. 알겠죠? 애초에 분문 집합이 성립하지 않죠? 다음 4번. A와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마찬가지 얘는 보니까 집합 기호가 있어. 그럼 A와 B를 원소로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이거 없잖아. 마찬가지 A가 자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지. 마지막 5번. 5번은 B와 C. 자, 얘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보니까 집합 기호가 들어가 있고 B랑 C를 그 원소로 갖는지 확인해 보니까 B와 C가 있어. 그렇죠? 따라서 얘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거죠. 5번.
됐어요? 거의 되게 온몸으로 쉬는 시간 주세요 끝나고 있네. 아니 그냥 아니에요. 앞으로 3명은 앞에 앉지 말라. 신경 되게 거슬리네. 물론 선생님도 쉬면서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진도가 이렇게 빡센 거를. 네? 우리 1시만 우리 8시 반까지 하는 8시 반까지 1시간 반이 더 있는데 근데 우리 나가야 될 것도 많잖아. 충분히 나가죠. 반은 안 나가. 우리 어차피 8시 반까지긴 하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 그때 쉬는 시간 좀 더 줄게. 5분이 아니라. 15분? 원래 근본 시간은 한 15분이요. 내가 그리고 너네들한테 선뜻 얘기하지 못한 게 뭔지 알아? 하나 쉬는 시간 주면은 그거보다 하나 더 써, 너네들. 그래서 그래. 몰라? 정찬아, 네? 누군지 알지? 뭐가요? 쉬는 시간 더 쓰는 애들. 네? 어? 아니 이거 모르겠어. 빨리 회사에서 그만하는 거. 에이씨. 정찬 우리가 우리 저 뭐래요? 무시해 무시. 자, 집합 X. 얘네는 보니까 마이너스 0, 1. 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집합 Y는 보니까 원소 나열법이 아닌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소의 형태는 A랑 B랑 더한 꼴로 되어 있대요. 근데 A와 B가 둘 다 X의 원소래. A는 X의 원소. 마찬가지 B도 X의 원소. 자, 얘네는 A와 B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처럼 같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Z. 자, Z는 보니까 얘네는 A 제곱, 원소의 형태는 A를 제곱한 것들을 모아는 거고요. 그때 A는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X의 원소예요. 자, 이때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포함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소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 원소가 전부 다 속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돼. 그치? 하민아? 자, 집합 X 우선 나와 있고요. Y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Y부터 나타내보면 자, Y는 A와 B를 더한 거야. 바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얼마? A와 B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다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0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일 때 0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0 0 그래도 0 0 1이면 얘는 1 그 다음에 이제 A가 1일 때 1과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고요 1과 0 더하면 1이고요 1과 1 더하면은 2. 자, 이렇게 Y 집합이 나오겠죠. 됐죠? 이해돼요? 그럼 Z를 보니까 Z는 원소의 형태가 A 제곱이야. 즉 A는 X에 있는 원소고 그럼 얘를 각각 제곱해서 쓰라는 얘기인 거야. Z 원소는.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0 제곱하면 0 이렇게 1 제곱하면 1이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정원아 가장 작은 집합은 어떤 걸까? 자,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것부터 봅시다.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 Y. Y가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 Z에 있는 원소도 포함하고 있어. Y가 가장 크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에 속할 건데 어떤 게 속하느냐?
x랑 z랑 포함관계를 보니까 z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에 들어가 있어. 그쵸? 즉 그 말은 z랑 x는 지금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x도 보니까 x는 y에 전부 다 들어가겠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이제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원소 부분 집합의 관계, 즉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는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나타낼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항상 얘가 갖고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가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고 알겠죠? 자, 그다음 27번. 자, 두 집합 A, B. 자, A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대요. 크거나 같고. 그리고 B 집합은 x가 a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리고 2a 플러스 3보다 작고. 자, 이렇게 될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정수 a의 개수. 자, 우리가 지금 집합으로 표현했지만 결국엔 뭐냐면은 얘네는 부등식 문제야. 2차 부등식. 즉 부등식에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라는 집합을 먼저 표현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즉 얘네는 포함되고요 얘는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a라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 그쵸? 근데 b는 이 a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치 잖아. 그럼 b는 어떻게 돼?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범위가 나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a-4 그리고 2a 플러스 3 얘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 B집합이 돼야 된다. 그 말은 a-4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보다 작아야 된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2면 안 돼요. 얘 A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데 B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부등식에서 부등호 요거 때문에 실수 많이 나오니까 항상 부등호 하나 조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2A 플러스 3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2A 플러스 3이 만약에 1이라면 돼요 안 돼요? (2a) 플러스 3이 1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돼 안 돼? 돼요. 돼. 왜? 자 봐봐. b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a 다 포함하잖아. 그치?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네. 근데 얘는 1이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어려워. 많이 틀려. 이 부등호 때문에. 부등호 하나가 답을 좌지우지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요거랑 둘 다 완벽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A는 그러면 넘기니까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3이 넘기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결국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A의 범위는 이 정도는 우리 수직선 안 그리고 바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 만족하는 정수 A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 1까지 2는 포함 안 되니까 몇 개? 3개. 이 정도 정수는 정수 아닌 줄 알았어. 정수는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로 나눠지죠. 알아요. 잠깐 헷갈렸어요. 가끔씩 그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되게 당황스러워. 근데 그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저 그렇다고 해서 너가 질문한 게 합리적이진 않다는 거야. 정당화되진 않아. 지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자, 31번. 집합 이번에는 보니까 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그때 x는 자 정수를 자 이거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부분집합을 구하래. 즉 얘를 포함하고 있는 즉 일부분인 집합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쓰란 얘기인 거야. 부분집합 구하라는 거는.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원소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원소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 부등식부터 풀어야 돼. 우선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해보면 x-1, x-5는 0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작아. 그 얘는 어떤가? 1 x는 1과 5 사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그쵸? 즉 여기에 있는 정수를 의미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집합에 있는 원소는 뭐뭐 있어요? 2, 3 2, 3, 4 이렇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부분집합 뭐 있어? 우선 첫 번째 아무도 없는 거 공집합. 항상 기본이라고 했어. 그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거 2, 요거 부분집합. 또 3, 요것도 부분집합. 또 4도 부분집합. 이번에는 두 개인 거 2와 3을 갖고 있는 집합, 그리고 2와 4를 갖고 있는 집합, 그리고 3과 4를 갖는 집합. 마지막 세 개 다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해서 8개. 됐나요? 근데 만약에 진 부분 집합을 구하래. 그럼 마지막 것만 빼면 되겠지. 알겠죠? 오케이?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와 B가 같을 때 A 집합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5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B 집합은 A 마이너스 1 그리고 1도 있네. 마이너스 5. 그리고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그리고 3. 자, 이렇게 갖고 있죠. 자, 여기서 A와 B가 같다 그랬어. 자, A와 B가 같다는 건 뭐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고 반대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다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자면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가 1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그럼 얘네들은 구하기에는 요게 1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이게 1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A랑 B랑 같으려면 단순히 얘가 몇이기만 하면 돼. 그냥 얘가 3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B에 있는 3이 원소가 요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여러 번 안 해도 되고. 알겠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네가 3이 되는 A 값을 찾아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자, 그때 A의 값은 얼마? 2랑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둘 다 되느냐? 아니야. 확인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은 항상 둘 다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러면 A가 2일 때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A가 2라면
집합 A는 어떤 원소가 있는 거야? 이 굳이 대입할 필요 없이. 왜? 그때 값이 3이라고 우리가 이미 구한 거니까.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이렇게 A가 있는 거고, 그때 B 집합을 살펴보니까 A가 2면 1, 2면 마이너스 5, 그리고 3. 이때 어때요? A와 B가 같아. 아, 그 말은 A가 2가 될 수 있구나.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치? 두 번째. 이번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찬가지 A는 똑같이 3, 마이너스 5, 1이 나오겠죠? 그때 B 집합을 구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대입해주면 얘는 4. 그리고 3. 얘네는 A와 B가 같아요, 달라요? A와 B가 같지 않아. 달라. 즉, 문제에 오류가 생겨, 모순이 생겨, 그렇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었어. 그냥 부분집합이 뭔지까지만 알아봤어.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할까요? 먼저 문제를 할게요. 자, 어떤 집합이 있어? X라고 합시다.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자, 이걸로 봅시다. 자, 어떤 집합의 원소가 3개가 있어. 자, 이거의 부분 집합을 구해보니까 얘네가 몇 개였어? 8개였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고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돼. 즉, 경우의 수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얘가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쵸? 마찬가지 3도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4도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집합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얘는 3개 다 속하지 않을 때, 얘는 2는 포함되고 3과 4는 포함되지 않을 때, 3은 2는 포함 안 되고 3은 포함되고 4는 포함될 때. 쉽게 말하면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이런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즉, 각 원소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 집합이 있어. 그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개라고 한다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몇 개라는 얘기야? 전체가 n개라는 얘기인 거야. 경우의 수가 전부 다 2개, 2개, 2개니까. 즉 원소의 개수만큼 경우의 수가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됐어요? 성원이 안 되는데? 표정이. 자, 얘 경우의 수 몇 개? 2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를 했잖아, 그치? 두 가지. 얘는 3도. 지금 부분집합 안 되려면 얘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4도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부분집합 안 되는 거는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얘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래서 총 8개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8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 얘네도 구해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2를 곱하는 게 총 원소의 개수만큼 n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정리 됐어? 시간이 됐어? 자,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간단히 나타내보면 같은 수의 곱이니까 2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면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좀 나오면은 어떤 특정한 원소를 포함해. 즉 예를 들어서 2를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 얘는 포함하는 거 한 가지잖아, 그렇지?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은 없고 얘만 반드시 포함돼야 된단 말이야. 즉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보면은 특정한 조건이 들어갔을 때 걔부터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단 말이야. 마찬가지 지법도 똑같아요. 얘가 포함된다고 하면은 얘 포함되는 거 경우의 수 한 가지. 나머지 얘네 둘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얘는 포함되는 거니까 그 애초에 얘를 빼놓고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하나 빼. 그래서 2의 제곱, 즉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포함하는 게 요거 해서 4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반대로 2를 포함 안 할 거야. 마찬가지로 3과 4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요거 하고 요거까지. 마찬가지로 4개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구하는 방법이 같다. 그 원소를 빼버리고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문제. 40번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얘가 128개야. 그리고 B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얘네들 31개야. 이때 NA 플러스 NB 요거의 값을 구하래. 우선 그냥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본다고? 2의 거듭제곱 얘가 2의 거듭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12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7제곱. 따라서 우리가 n은 얼마다? 7이다라고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진부분 집합 집합은 뭐라 했지? 진부분 집합이 뭐라 했어? 자기 자신을 제외. 자기 자신 제외하고, 즉 여기서 진부분 집합이라 하면은 요 2, 3, 4 포함하고 있는 거 요거 빼고 이거 7개가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개수는 우리가 아까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인데 진부분 집합은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2의 거듭제곱에서 하나를 뺀 게 진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네는 2의 m제곱이 32니까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 그래서 m은 얼마? 5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 그래서 얘네는 12. 됐어요? 아이고 힘드네. 문제지죠. 아니 안 힘들어. 아. 왜 너네가 아쉬워해? 나 요거까지만 하고 그럼 쉽게. 자, 알겠지? 몇 시까지? 어? 오래 쉰다 했어요. 7, 10분? 10분. 15분 좀 오가고 10분. 이거 하면 한 47분 정도 되면 아니지 이거 하고 하면 15분 더 오시는 거 같아. 아니 이거 15분 밖에? 자, 원래 쉬는 시간 몇 분이야? 10분. 어? 10분 아니에요? 학원에서 잘못 알고 있네. 어. 5시 20분부터 6시 50분까지가 수업이고 그 다음에 6시 55분부터 8시 25분까지가 수업이야. 7시. 아. 6시 55분부터. 잘못 알고 있네. 그래서 선생님이 무려 10분을 더 주는 건데 뭐 겨우 15분? 5분에서 10분 더 주시면 15분. 그러니까 겨우 15분이래잖아. 저요? 15분 밖에라며. 그러니까 16분 15분 16분 쉰다고. 16분. 이 시간은 너무 뭐하고.
20분은 내가 많이 생각해도 너무 많아. 저 제가 생각해도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16분. 아니야 16분 너무 많아. 한 15. 딱 좋다. 16분도 많아. 웃긴 게 지네들이 쉬는 시간에 정한다. 4. 아 10분 부족하다. 네, 17. 네, 15. 자, 44번 볼게요. 자, 44번은 집합 A. 자, 집합 A는 15 이하의 홀수. X가 15 이하의 홀수. 자,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한대요. 자, 이때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그 다음에 A랑은 같지 않대요. 그때 X 중에는 1과 9를 반드시 포함한다. 자, 이때 이 X의 원소 개수,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뜻부터 파악을 해야 돼. 자, X가 A의 부분 집합인데 X는 A가 아니래. 즉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얘가 무슨 뜻이냐? X는 A의 진 부분 집합이다. 같지 않은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1과 9는 반드시 포함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려면 먼저 첫 번째 원소의 개수부터 구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럼 이 집합을 먼저 구해봅시다. 15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 11, 13, 15까지. 즉 원소 몇 개? 8개. 8개. 그런데 1과 9는 반드시 포함한다고요. 네. 반드시 포함하던 반대로 포함하지 않던 얘네는 그냥 제외하고 가면 된다고. 부분 집합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예 빼버려. 그럼 2 몇 제곱? 2의 6제곱이야. 그런데 2의 6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진 부분 집합이라며. 근데 1과 9를 반드시 포함하면은 요 6개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고 거기에 1하고 9까지 포함됐을 때 A랑 같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면 3, 5, 7, 11, 13, 15 이렇게 집합이 돼버리면 얘가 처음과 똑같아져 버리니까 A랑. 그치?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하나 빼서 보여야 돼. 따라서 몇 개? 63개. 됐나요?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쌤 설명입니다. 아, 오케이. 최고. 오케이.